저 여자가 온다. 오늘 밤은 정말 재밌을 거야. 서울의 밤, 좁은 골목길, 길 모퉁이, 담배 연기 속에서 서 있던 남자들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빛은 거칠었고 웃음 속엔 위험이 묻어났다. 태주는 순간적으로 그 시선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숙그러나 늦은 밤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학생 잠깐 낯선 목소리, 태준의 심장은 빨라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어릴 적부터 형에게 훈련받으며 살아왔다. 그의 형 김도현, UDT 특전사 중령 출신. 잔혹한 전장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형은 언제나 동생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다. 태준아, 강함은 뚜렷해하지만 그 순간 강제로 어깨가 잡히며 벽에 밀쳐졌다. 웃음소리가 귀를 스쳤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빛만으로 답했다. 그 눈빛은 곧 폭풍이 멀리 떨어진 옥상 위. 도현은 망원 렌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빗방울 사이로 보이는 동생의 모습은 차갑고 단단했다. 도현은 군 시절 사용하던 작은 장비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기록으로 끝낸다. 주먹이 아니라 진실로. 그날 밤 단순한 골목 사건처럼 보였던 일이 곧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 형님, 이에 그냥 겁만 주고 보내죠. 굳이 묶을 필요 있습니까? 창고 안,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의자에 묶여 앉은 태주는 묵묵히 주변을 살폈다. 그의 손목엔 밧줄이 감겨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조직원들은 그저 고등학생 하나 붙잡았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떠들어댔다. 야, 이 꼬맹이 눈빛 좀 웃그러나.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형 도연에게 배운 대로 상황을 기록하듯 머릿속에 새겼다.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창고의 한편 건물 옥상 위. 도현은 비에 젖은 방수 자켓을 입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군 시절 쓰던 망원 렌즈와 초소형 카메라. 렌즈 너머로 동생의 모습이 잡히자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메어디어라 대중. 증거가 며칠간의 추적 끝에 드러난 건 단순한 깡패 집단이 아니었다. 건설사, 지역 정치인, 일부 경찰 간부까지. 도현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책상 위 화이트보드엔 사진, 녹취록, 계좌 내역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는 밤새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도시 전체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조직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현의 집 근처에 낯선 차가 서성였고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종령님, 괜히 끼도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협박조차 증거였다. 태주는 창고 안에서 작은 흠집 난 창문을 바라봤다. 그곳으로 들어오는 빗방울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판을 뒤집는 증인이 될 거다. 형님, 오늘 밤에 그냥 끝내버리죠. 학생 하나쯤 사라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창고 밖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서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 위를 타고 흘렀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조직원들은 태준을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제 제거 계획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은 묶인 채로도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건설사 쪽에서 이미 돈은 내려왔어. 이번 건 흔적 없이 처리만 하면 끝이다. 그 말이 태준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혔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단어를 새겨 넣었다. 멀리 옥상 위, 도현은 무정이를 들고 경찰 쪽과 연결해 있었다. 대상 이동 준비 중. 시간은 지금이다. 늦으면 기회를 잃는다. 그러나 경찰 측은 망설였다. 증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조금 더 모아야 합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 조금 더 기다리다 동생을 잃을 순 없다. 그때 창고 안에서 소란이 났다. 태준이 의자에 묶인 몸을 기울이며 작은 창문 쪽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손목에 감긴 밧줄이 미세하게 풀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동작처럼 또 조직원 하나가 다가와 욕을 내뱉었다. 이 자식이 장난하네? 손이 태준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태준은 몸을 들어 밧줄을 완전히 풀어냈다.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의 복부를 강타했다. 윽! 조직원이 쓰러지자 다른 자들이 달려들었다. 그러나 태준은 주먹을 쓰지 않았다. 대신 발소리를 크게 내며 벽을 차고 창문 쪽으로 몸을 던졌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도현의 카메라 렌즈에 그 장면이 그대로 잡혔다. 도현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잘했다. 이제 판은 우리 쪽으로 기운다.
창고 밖 경찰차의 불빛이 멀리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직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무정이를 잡은 보스 박철로가 명령을 내렸다. 놈들 다 쓸어버려. 오늘 밤 우리 이름이 흔들려선 안 된다. 순간 골목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졌다. 태주는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는 시간이다. 형님, 경찰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다 잡힙니다. 창고 앞 골목, 긴장감이 폭발 직전처럼 팽팽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 한쪽엔 묶였던 줄을 풀고 서 있는 태준, 멀리 그림자 속에서 무전을 들고 있는 도현떡 조직 보스 박철로는 담배를 지식이며 웃었다. 애새끼 하나 때문에 이렇게 판이 커질 줄이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다. 태준은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다. 끝나는 건 당신 쪽입니다. 순간 조직원들이 달려들었다.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지만 태준은 이미 몸을 비틀며 피했다. 형에게 배운 훈련이 본능처럼 몸을 움직이게 했다. 주먹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상대의 중심을 꺾는 기술로 차례차례 무너뜨렸다. 멀리서 도현이 무전을 갈겼다. 지금이다. 진입하라. 곧이어 골목 끝에서 경찰차 3대의 사이렌이 울리며 불빛이 번쩍였다. 조직원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박철로는 마지막 발악처럼 태준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 때문에 다 망했어. 그 순간 태준은 몸을 틀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도연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오며 카메라를 치켜들었다. 이 모든 게 기록됐다. 네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조직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졌다. 골목에 울려 퍼지던 욕설과 발버둥 소리는 곧 고요로 바뀌었다. 박철로는 마지막까지 외쳤다. 우릴 잡아도 윗선은 건드릴 수 없어. 너희는 결국 다 당할 거야. 그러나 도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윗선까지? 이미 다 담겼다. 그리고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꺼졌다. 게임은 끝났다. 판사는 돈으로도 못 막아. 이번엔 진짜 끝장이야.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하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박철로와 장기성 그리고 잡혀온 조직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엄숙하게 말했다. 본 사건은 불법 감금, 협박, 조직적 폭력, 그리고 정치권과의 유착에 관한 것입니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단순히 깡패 사건이 아니었다. 건설사 대표와 지역 정치인의 이름까지 공소장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스크린에는 증거 영상이 재생됐다. 창고 안에서 박철로가 내뱉은 대사. 오늘은 협상이 아니라 처리하러 나온 거지. 장기성이 흉기를 꺼내던 장면. 도현이 수집한 계좌 거래 내역. 정치인의 음성 녹취록 거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펜 끝이 분주히 움직였다. 검찰 측은 차분히 이어갔다. 이 모든 것은 피고인들의 직접 발언이며 영상과 녹취는 위조되지 않았음을 감정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급하게 반박했지만 법정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때 교복 차림의 태준이 증인석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행을 직접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정하는 정적에 휩싸였다. 어린 학생의 목소리가 거대한 권력과 부패를 흔들고 있었다. 분노한 박철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다 조작이라고. 그러나 도현이 서류를 들고 단호히 말했다. 군 시절 수많은 함정을 봤지만 진짜 함정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다. 재판장의 방망이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 전원 유죄. 최고형을 선고한다. 순간 피고석의 얼굴들이 하얗게 질렸다. 방청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역대급 판결이라 외치며 헤드라인을 써 내려갔다. 그날 한 고등학생과 그의 형이 모은 진실이 거대한 권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끝났어.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판이 끝난 뒤 태준과 도현은 법원 계단 위에 나란히 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려 쓰지만 두 형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형,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거지?
도현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이제 학생답게 살아. 공부하고 내 꿈을 찾아. 싸움은 여기까지다. 멀리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도시 위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듯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배웠다. 진짜 힘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킬 용기에 있다는 걸. 도현은 군 시절 사용하던 낡은 나침반을 꺼내 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다가 이제 이어가야 할 길의 상징이다. 어떤 어둠이 와도 방향을 잃지 마라.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뒤에서는 여전히 카메라 셔터가 올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했다. 한 고등학생의 용기, 그리고 형의 희생이 만든 정의.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싸움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큰 정의를 만듭니다.